안녕하세요, 배당통입니다.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LAA 전략 백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이용해서 했는데요. 직접 해야 좀 더 공부도 되고 하는 그런 효과 이외에도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월 단위 데이터로 하는데 반해서 직접 백테스트를 하면 주별로 할 수도 있고 또 일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도가 높습니다. 그리고 MDD도 월별 최대치가 아닌 매주 혹은 매일 최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. 먼저 LAA 전략이 무엇인지 엑기스만 다시 요약하겠습니다. 편입하는 자산의 종류는 5가지, 그중 IWD, IEF, GLD 3가지는 고정이고 한 가지만 QQQ냐 SHY냐만 결정합니다. 스파이 지수가 200일 평균 이하이고 미국 실업률이 12개월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는 SHY, 그 이외의 경우는 QQQ를 선택, 그리고 자산 비중이 특정 비중 이상 벌어지면 리밸런싱,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. 배당통. 네, 야후에서 주가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. finance.yahoo.com에 들어가고요. 내가 원하는 ETF 티커를 입력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 탭을 클릭해서 타임 피어리어드를 일단 맥스로 설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기간은 제가 주별로 얻기로 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CSV 파일로 생성이 되고 이거를 저희가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실업률 데이터는 FRED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. FRED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기 탭 중에서 파퓰러 시리즈에 보시면 Unemployment Rate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엑셀 또는 CSV로 받을 수 있는데요. 이제 엑셀을 열어보시면 이제 월별로 실업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12개월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죠. 그런데 이 자산들의 가격 데이터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. SPY의 경우는 1993년부터 데이터가 있는 반면 IAU는 2005년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. 2001년 닷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 데이터부터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IAU와 IEF, SHY의 현재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IWD, 그 미국 대형 가치주죠.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2000년 5월부터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ETF 가격 데이터의 기준을 여기에 맞추기로 했습니다. IAU의 경우는 investing.com에서 금 선물 가격을 볼 수 있는데요. 그거를 바탕으로 추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략 이 비중이 그 금 가격을 100으로 나눈 정도가 IAU랑 맞춰보면 보시면은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 좀 차이가 있죠.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서 2005년 이전의 데이터는 이걸로 계산을 했고요. 그 다음에 IEF와 SHY의 경우는 그 데이터가 있는 부분, 제일 처음 시작 부분의 1년 데이터를 보니까 대략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가격이 증가하는 것 같길래 이 기울기를 바탕으로 이보다 더 이전 가격은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했습니다. 이 가정이 뭐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이 채권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현재는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전략에서 말한 200일 평균선이 이제 주당으로 보면은 이제 40주 평균이 되거든요. 그래서 SPY의 경우 40주 평균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요. 그 현재 값과 40주 평균 값을 봤을 때 현재 값이 40주보다 높으면 굿, 아니면 노굿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실업률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에서 계산한 그 월별로 계산한 데서 가져옵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실업률이 12개월 평균에 비해서 낮으면 굿, 아니면 노굿이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쭉 가면서 200일선 위에 스파이 지수가 200일선 위에 있는지 현재 실업률이 12개월 평균보다 낮은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두 개가 모두 NG일 경우는 표시를 하는 거죠. 두 개 모두 NG일 경우만 SHY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QQQ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. 보시면 대부분이 QQQ를 선택하게 돼 있고 여기 이제 1998년 이때 가면은 이제 둘 다 NG라서 이때는 이제 SHY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. 배당통. 자, 이제 백테스트를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.
초기 투자 금액은 10만 달러로 했는데요. 자산의 절대 가격이 높은 편이므로 소수점으로 인한 계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아까 저장해둔 데이터를 매주 마지막 날 기준으로 불러옵니다. 2000년 5월 29일부터 가능한데 QQQ 가격이 5월 29일 67.79에서 6월 5일 81.64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. 저 나름대로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작 날짜를 2000년 5월 29일이 아닌 2000년 6월 5일로 잡았습니다. 그리고 수수료를 고려해서 각 자산을 몇 주씩 살지 계산합니다. 이날 기준으로 25% 선택 자산은 QQQ이므로 SHY의 수량은 0이 되겠죠? 그리고 리밸런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셀의 값이 true가 되도록 수식을 정합니다. 저의 경우는 이전 선택 자산과 현재 선택 자산이 같지 않을 경우, 즉 QQQ에서 SHY로 바뀌거나 SHY에서 QQQ로 바뀔 경우가 되겠죠. 이 경우 리밸런싱 여부에 true가 뜨게 됩니다. 그리고 자산의 원래 비중 세팅값이 25%인데 각 자산의 현재 비중의 차이를 모두 더한 값이 내가 정한 값 이상이 되면 또 true가 되게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원래 25, 25, 25, 25여야 하는데 30, 20, 30, 20이 되었다면 비중값의 차이는 20%가 되는데요. 이 값이 어느 정도 벌어질 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좋은가는 값을 바꿔가면서 적절히 선택해야 되며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. 너무 자주 리밸런싱을 하면 어느 한 자산이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 그 이득을 전부 취할 수 없고 너무 리밸런싱을 안 하면 자산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가정에서 올랐을 때 팔지 못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. 그리고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 수량을 계산합니다. 세 가지 고정 자산은 현재 평가 금액의 25%씩을 나눠 가지는 식으로 수량을 계산하고 QQQ SHY 중에서 그 주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는 쪽으로 나머지 25%를 배분합니다. 엑셀에 if문을 쓸 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기초 자산 대비 지금 자산의 비율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MDD도 계산합니다. MDD는 최대 금액 대비 지금 얼마나 떨어졌느냐라는 계산이니 맥스 값을 매 획마다 계산하고 그 값 대비 지금 자산이 몇 퍼센트 빠져 있는 상태인지 구하면 됩니다. 이렇게 계산하면 20년간 10만 달러는 71만 달러로 늘었으며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10%가량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MDD는 마이너스 14% 정도로 양호합니다. 지금 현재 저는 밴드 기준을 15%로 했는데 이 경우 리밸런싱을 20년간 33번 수행했네요. 이 비중을 30%로 바꾸면 리밸런싱 횟수는 줄어들고 자산도 74만 5천 달러로 늘어납니다. 이 밴드 값을 늘리면 더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여긴 함정이 있습니다.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QQQ 가격도 당연히 우상향했고 그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았던 것이죠. 앞으로 10년간 QQQ가 더 오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모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이 전략은 어쨌든 크게 깨지지 않으면서 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니 본인 판단에 따라 리밸런싱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